수술비 청구했는데 왜 보험금이 지급 안 된다는 겁니까? 로봇 수술해서 안 된다고요? 가신 언니 살 엄청 빠졌네. 뭐라노? 빠지기는. 20살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나는 아랫배가 계속 나온다.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나이 들어 폐경 오니까 이래저래 아픈 데가 많네. 그니까. 니 들었나? 영희 소식. 영희가 왜? 자궁에 엄청 큰 혹이 여러 개가 생겨서 수술했다 안 하나? 괜찮다나? 괜찮다고는 하더라. 병원비도 보험에서 다 나오고 니도 실손이랑 보험 들어놨지? 들었지. 몸도 아픈데 큰 돈 들면 어쩌노. 그래야지. 보험 없어서는 안 된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배가 왜 이렇게 나오노? 나이살이가. 배가 또 아프네. 고민이 되시겠는데요? 그러네요. 요즘 변비도 심하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나? 가만히 있다가 병을 키우잖아요. 가야 됩니다. 꼭 예. 가야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골반 쪽이 아프노? 진통제가 어디 있더라? 진통제로는 안 됩니다. 저런 경우에 자궁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폐경한 지가 언젠데 피가 나오나? 병원에 가봐야겠다. 골반 쪽 통증도 있고 출혈도 있다고 했죠. 네. 자궁 근육층에 근종이 있고요. 난소에도 낭중이 있습니다. 그럼 수술해야 하나요? 크기도 크고 무엇보다 통증하고 질 출혈도 있어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오래 입원해야 하나요? 일을 해야 돼서. 요즘 로봇으로 절제를 해서 수술 시간도 짧고요. 회복이 빠른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기간에 이렇게 수술하시고 입원하시고 그렇게 하신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자궁 근종과 난소 낭종을 절제하는 로봇 수술을 받았습니다. 몸은 좀 괜찮나? 괜찮다. 내일 퇴원해도 된다네. 수술한 데는 안 아프나? 로봇 수술했더니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나저나 수술비는? 실손 드러났으니까 청구하면 되지. 니도 부인과 검진 꾸준히 받아라. 그래, 나도 그래야겠다. 병원비가 1,000만 원. 비싸기는 비싸네. 그래도 보험 들어놨으니까 다행이네. 서류는 보험사에 다 보내놨고. 네, 이럴 때 보험을 이용해야죠. 그럼요. 네. 네, 제가 이재인데요. 수술비를 청구하셨는데 의료 자문상 이재인님의 질병에 대해 로봇 수술을 할 적정한 이유가 없어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적정한 이유가 없다니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네,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권해서 수술을 했는데 적정한 이유가 없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발생한 소송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재희 씨 입장에서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희 씨는 1년 전부터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시간이 지나면서 골반 쪽에 통증이 심해졌고 폐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으로 계속 출혈이 있었는데요. 산부인과를 찾은 이재희 씨는 자궁근종과 난소낭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절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일반 복강경 수술보다는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로봇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로봇 수술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재희 씨는 로봇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재희 씨는 퇴원한 이후 가입된 실손 의료비 보험의 수술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의료자문상 이재희 씨의 질병에 대해 로봇 수술을 할 적정한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실비라고 하죠. 실손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계시죠? 예, 당연히죠. 네,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흔히 건강보험이 안 되는 치료 때문에 실손보험을 들어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내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의료비로 병원비를 냈다고 해도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네, 자 세세하게 규정을 해놨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먼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인데요. 이것은 보험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면책 규정입니다. 그 외에도 세세하게는 정신 및 행동장애 치료 비용, 선천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료 비용, 네. 비만 치료, 요실금, 직장 또는 학문 질환, 치과 치료, 한방 치료, 단순 피로 또는 권태로 인한 처치, 단순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받는 치료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세세한 규정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재희 씨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의 약관상 지급 거절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이제 거절을 했는데 왜 그런가요? 네,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비용이 아주 비싼데요. 보통 부인과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뒀다면 로봇 수술 비용도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험사들이 부인과 질환 수술에 이용되는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의료자문을 받은 다음에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상에서도 보니까 자신들이 받은 그 의료 자문상 이재희 씨의 질환은 로봇 수술을 해야 할 적정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료 자문상 거절 이유가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자궁 근종의 경우에는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자궁 근종은 수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굳이 뭐 로봇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하겠는데 필요성이 없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이재희 씨는 폐경을 한 여성이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점입니다. 네. 폐경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근종의 크기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굳이 치료할 이유가 없어서 그대로 두면 된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다만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근종만 절제할 것이 아니라 자궁 전체를 절제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죠. 폐경이라 자궁이 더 이상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폐경기 여성이기 때문에 자궁 근종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보험사 측의 주장이네, 그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의사가 결정해야지 보험사가 왜 결정을 합니까? 예. 그러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희 씨를 치료한 의사도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술을 이제 권유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희 씨처럼 폐경 이후라면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는 하나 환자는 신체의 기능과 모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희 씨는 난소낭종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치료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수술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이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이재희 씨가 느끼는 통증이 자궁 근종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난소낭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난소낭종에 대해서는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이 아닌 시술 비용이 비싼 로봇 수술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 입장은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강경 수술에 비해 이점이 없고 비용만 비쌀 뿐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 필요성이라는 게 환자가 판단한 게 아니라 전문의가 직접 로봇 수술을 권유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본 결과 로봇 수술은 수술에 걸리는 시간이 일반 복강경보다 적어서 수술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로봇에 의해 집도하는 의사의 손떨림도 보정되다 보니 보다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또 환자 입장에서는 출혈이 적어서 수혈 가능성이 낮고 수술 후 통증이 적다 보니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혈관이나 신경 등의 손상이 적어서 부작용이 적고 감염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서 많이 권유되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등 부인과 질환의 로봇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안 아프고 부작용도 적다고 하니까 저 같아도 안전한 로봇 수술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애초에 보험 계약자들은 로봇 수술과 같이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실손의료비 보험의 약관에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처치 방법 중에서 가장 저렴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네. 결국 보험회사의 주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강경 수술을 하지 왜 비싼 로봇 수술을 했냐는 것으로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아, 딱 정리되니까 그 느낌이 딱 맞는데 환자들 마음 다 똑같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치료받고 예. 또 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그럼요. 그렇게 바라거든요.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돈이 되는 치료법을 권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역시 여러 가지 종류의 의료적 처치 방법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처치 방법이 전혀 치료 효과가 없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실손의료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요. 자, 그럼 이재희 씨가 지금 보험금을 받으려면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보험사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결국 이제 소송을 불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재희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승소할 확률이 좀 있을까요? 네, 로봇 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치료에 해당합니다.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궁 근종과 난소 낭종 등의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로봇 수술 치료를 받은 이재희 씨는 네.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실제 이런 실손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나요, 변호사님? 네, 요즘 사실 실손의료비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의료 기술이 개발되고 그 치료 비용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고 하고요. 예. 또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처치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최근에 백내장 렌즈 삽입술과 관련해서 아주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 네, 보험사와 환자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였고요. 해당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했지만 이 판결이 모든 백내장 분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은 아니어서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야, 이래서 사실은 뭐 실손 보험금 지급받기가 하늘의 어. 별 따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분쟁으로 다투기 전에 내가 치료를 받는 그 행위를 시작할 무렵에 이런 걸 좀 대비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팁은 없을까요? 네, 보험금 분쟁은 어쨌든 치료를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고 보험사의 입장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라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조언해 드리자면 병원에 가실 때 주변의 부추김이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방문하시고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다고 해서 딱히 받을 필요도 없는 수술이나 처치를 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재희 씨를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희 씨, 본인이 받으신 로봇 수술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셔서 보험금을 꼭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